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덜 아프다.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채령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알려주신가요? 예, 지난 시간에 그 두통을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두통 못지않게 흔한 증상이 어지럼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석증입니다. 아, 이게 속담에 이제 적정치 않아서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 예. 어지럼증이 그거다 해가지고 모든 병의 근원이다. 막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 예, 근데 그럴 수가 있긴 합니다. 이석증. 네. 네, 어떤 네네. 병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귀에 있는 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면 생긴다고 해서 이석증이라고 하고, 원래 명칭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하는데요. 어머 복잡해요. 예, 그래서 무엇이라도 복잡해요. 이석증이라는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가지고 그 양성이라는 말처럼 그 양성, 악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양성이라는 말 자체는 그 심각한 질환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발작성이라는 말은 이게 만성적으로 어지럼증이 쭉 지속된다기보다는 이게 순간 이렇게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다가 또 이제 좋아졌다가 또 심하게 왔다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체위성은 이제 자세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는 의미고요. 예. 그래서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하고 대체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치료가 잘 돼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저희 그 친언니도 한번 이 이석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자, 오늘 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석증 궁금하다 하신 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의 남동아실로 문자 남겨주세요. 근데 이석증 왜 걸리는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귀 속 깊은 곳에 방골이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방골이관의 근처에 그 난영낭이라고 해서 구영낭, 뭐 난영낭 해서 그런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이석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석이 우리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든 이 이석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런 방골이관 같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석증의 어지럼증은 빙빙 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온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뭐 알려진 건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외부 충격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라든지. 골다공증요? 네, 네. 이것도 영향이 돼요? 예, 왜냐면 머리 아파. 그리고 그 바이러스 감염이나 뭐 또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유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40대, 50대 이후에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요? 왜 40, 50대 이후에 근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골다공증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뼈도 이제 칼슘이고, 그 다음에 이석도 칼슘 그런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골다공증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그런 칼슘들이 침착이 돼서 비정상적인 이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석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어져 나오기가 쉽고, 그렇게 해서 그 이석이 방골이관 이런 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석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아무래도 여성분들한테 더 많다 보니까 이석증 자체도 남성보다 여성분들한테 발병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골다공증도 10배가 넘게 많이 걸릴 확률도 높고 이석증까지 그런다니. 근데 이 어지럼증은 친언니 말로 하니까 뭐 꼼짝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양상이에요? 그리고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지럼증에도 종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찔아찔한 그런 좀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눈앞에 뭐 아지랑이가 핀다든지 그런 느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빙빙 도는 어지럼일 수가 있는데, 이석증은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끼리 코돌기 한 대의 느낌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애욕질이 올라와요. 그 구토증이. 그래서 실제 구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석증이 일단 발생하면 머리의 움직임하고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서거나 돌아 누울 때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지럼증을 느낄 때 메스꺼운 느낌도 잘 동반이 되고 심할 경우에 구토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가벼운 질환으로 보지만은 근데 그 어지럼증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네. 이렇게 이석증을 앓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가벼운 질환인 거예요? 네, 이게 양성이라는 말처럼 선생님! 이렇게 이래 나와보세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자리에 앉거나 이렇게 돌아놓어도 그러니까 자리에 앉았다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핑 돈다. 네. 이것도 약간 이석증을 의심해봐야 되나요? 그게 그래서 이석증 증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립성 저혈압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순간 혈압이 떨어지면서 또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은 근데 이름 그대로 기립성이기 때문에 누워 있을 때는 어지럼증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석증하고 기립성 저혈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눕거나 했는데 핑 돈다 이러시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많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누웠다가 일어날 때만 어지럽다라고 하면 기립성 저혈압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구분이 확실하네요. 예. 네. 자, 오늘 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40, 50대 여성분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지만 알아야 덜 아플게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죠. 윤나금의 아리랑 탱고 듣고 오겠습니다. 진짜 40대, 50대거든요, 지금? 50? 예. 모든 질환이 다 시작되는데. 진짜 좀 억울하다. 억울하다! 근데 애기까지 낳는데. 우리 아빠가 매니에를 그 병, 수술까지 하셨어. 갑자기. 근데 남자도 힘들어. 또 다른 어지럼증이 많아가지고. 윤나금의 아리랑 탱고 듣고 왔습니다. 자,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재룡 과장님과 함께 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궁금하신 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에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석증 이제 누워서 돌아만 누워도 탱 돈다면 이석증인데 정확하게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딕스 홀파이크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네. 이게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특정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석증이 의심되는 분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막 침대로 확 눕혔다가 막 옆으로 돌렸다가 이러는 그런 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자세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 검사인데 그렇지만은 이게 또 굉장히 간단한 검사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원초적이네요. 그냥 이렇게 귀 안에서 이렇게 기계 같은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침대에 앉혀놓고 막 머리를 잡고 앞으로 뒤로 막 고통스럽고. 네, 그래가지고 그 검사를 하는 중에 그게 그러니까 검사기도 하면서 치료술기하고도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검사 이렇게 하는 중에 또 이석이 이렇게 잘못된 위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치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언니가 그걸로 나왔다 그랬거든요. 소파에서 자꾸 이렇게 옆으로 한쪽으로 턱.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목 긴장돼서 고개를 못 들리더라고요. 언니가 왜 불렀어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이구만요.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다만 이석증이라고 진단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석증 자체는 뭐 가벼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석증이라고 보는 거는 좀 주의를 하고 다른 질환도 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다른 질환은 뭡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두통처럼 두통에도 응급성 두통이 있는 것처럼 어지럼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말초성 어지럼증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뇌 중에서 특히 소뇌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소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뇌졸중이라든지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중추성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지럼증의 양상과 동반 증상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석증이다 아니면 MRI를 찍어야 된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지러운 것도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네. 그러면 중추성 이거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이 중추성 어지럼증은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뇌 문제로 인한 중추성 어지럼증은 균형장애라고 하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서거나 걸으려고 하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휘청 하시거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자체는 근데 이석증과 같은 말초성 어지럼증보다 오히려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가 있는데 이런 균형장애가 나타나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초성 어지럼증 자체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석증 같은 경우도 그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확 심하게 왔다가 뭐 1분 이내로 사라졌다가 또 다시 그 자세를 취하면 나타났다가 이런 양상인데 중추성 어지럼증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장기간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 이외에 만약에 발음까지 어눌해진다든지 삼키는 것이 곤란해진다든지 이런 증상까지 동반되면 요거는 뇌졸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명심해야 되겠네요. 그 응급성 두통과 같이 중추성 어지럼증 응급실로 바로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석증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가벼운 질환이라고 그랬는데 치료는 아까 같이로 막 침대에다 냅다 이렇게 쓰러지고 막 이외에는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게 수주 이내에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번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석증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런 방법이 쉽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침상 안정하고 그 다음에 뭐 약이 좀 더 위주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그렇지 않으시면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애플리법이라고 해서 이석 위치 교정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치 교정술이요? 예, 이석의 잘못된 위치를 잘못된 위치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머리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이석의 위치를 교정하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교정되는 경우도 거의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언니분처럼 그렇게 댁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 번에 교정을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2번 하면 또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지럼증이 좀 남아있다고 하면 댁에서 그렇게 자가법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통해서 그 방법 보고 스스로 따라 해보셔도 되고요. 다만 심각한 질병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아닌지 감별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는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쪽으로 뭐 팔로 딛지 않고 그냥 툭 떨어지는 거죠. 정확한. 잘 알고 계시네요. 툭툭 떨어지다가 이제 이 목에 근육이 긴장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금방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석증 자체는 그렇게. 근데 금방 낫는 만큼 잘 또 재발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 재발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석증은 특별한 후유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재발률이 한 1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의사나 한의사분들에 따라서 50% 막 이렇게까지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리고 한 번 재발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3번, 4번은 더 잘 온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그 재발을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석증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한번 겪어보셨던 분들은 그게 굉장히 어지럽다는 걸 아시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석증이 치료되었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픈 거는 적응이 안 돼요. 네. 적응이 안 돼요. 그 딱 말씀처럼 그런 우리가 통증이나 이런 고통들은 우리가 또 사실 생존에 필수적인 거라고 봐가지고 아예 적응을 못하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더 무섭죠,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석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붙잡아두는 세포를 유모세포라고 하는데 이 유모세포가 피로에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면 아무래도 이석을 붙잡는 힘도 떨어지게 되고 이석증이 더 잘 발생할 수가 있고
이외에 스트레스가 자주 있다든지 잠이 부족하시다든지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석증이 자주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을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한방치료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런 원기를 보강하는 이런 한약들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작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자기 일상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네요. 예. 내 생활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네. 내 몸을 혹사하고 있진 않나. 네.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은데 머리 쪽에 이렇게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는 스포츠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 난다든지 낙상하신다든지 이런 거를 주의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골다공증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석증이 재발이 자주 일어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하게 햇볕을 쬐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과도 연결이 있고 비타민 D, 햇빛 쐬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갑자기 비타민 D를 또 먹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모든 이제 그 병은 이게 중한지 좀 가벼운 건지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석증은 잘 낫는 병이라 그럽니다. 그래도 재발이 좀 있긴 하지만 중추성 어지럼은 이게 뇌에 이상이 있어서 생긴 거니까 꼭 응급실로 이것도 이 어지럼도 응급실로 가셔야 된다 그래요. 혹시 또 뭐 꼭 이거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습니까? 이석증? 그래가지고 이게 이석증이 그러니까 저희도 의사 입장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병원에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이석증 환자분이 뇌졸중 환자분이 생기셨었거든요. 이석증이. 근데 이게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무섭긴 하거든요. 왜냐면 고개만 살짝 돌려도 막 너무 어지럽다고 막 소리치시고 막 토를 하고 그러시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고통스러울 수 있긴 하시지만은 근데 또 이제 치료가 잘 되니까 네네. 이게 그 증상들은 환자한테 조금 크고 고통스러운데 치료는 잘 된답니다. 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그게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두통하고 마찬가지인데 뭐 여기서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만약에 그대로 했는데 너무 안 낫는다 싶으면 이제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어떤 환자분이 계셨냐면 어지럼증이 있으신데 그게 잘 안 나으셔가지고 여기로 오셨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셨었거든요. 그 의원에서 이거는 이석증은 아니라고 그냥 다른 원인 때문에 이렇게 온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좀 불분명하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약을 드셔도 안 좋아지니까 저희한테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석증 진단을 위해서 그런 딕스 홀파이크라는 검사 이런 걸 했는데 근데 그분은 거기서 더 어지럽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의원에 계셨을 당시 방문하셨을 때는 뭐 이런 검사에서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할 때는 이렇게 이석증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석증인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 그런 교정술을 하고 그 다음에 댁에 가서도 아까 그 친언니분처럼 그런 운동을 가르쳐드리고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갖고 한 2, 3일 뒤에 오셨는데 정말로 싹 좋아지셨다고. 나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또 보람이 좀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명의 김채련 과장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물론 저한테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안 나오면 당연히 다른 곳에 진료를 해보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진료를 하시는데 너무 이게 안 낫는다 싶으면 뭐 다른 쪽도 진료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럴 것 같네요. 다양하게 원인을 위, 아래, 옆에 이렇게 딱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채련 과장님이 마지막에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 명의 김채련 과장님이었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아리수의 둥둥이 타령 들을게요. 쌤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